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촌장 등과 논의한 사실 없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측도 저희가 조금 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직접.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하기 전과 후를 막론하고 그 시기가 언제였든 간에 민주당이 얘기하는 지금 뭐 탄핵 4일 뒤 이거 다 아니고 그 4일뿐만이 아니고 그 앞뒤로 어느 날이든지 만난 사실 없다는 겁니다. 개인적 친분도 없다. 정상면 전 총장도 일면식도 없고 일고의 대응할 가치도 없는 소설이다. 이렇게 저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주환 변호사님.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기현 부위원님께서도 이 사람들이 거짓말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주셔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대법원장도 지금 공개적으로 아니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전에 이현정 의원님 말씀처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경우에 거짓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와 대화를 나눈 거 이게 거짓말로 확인이 됐는데 그때 어떤 여론이 있었느냐? 어떻게 대법원장이 거짓말할 수 있느냐? 정말 양심과 이 법치의 정말 그 정점에 있어야 될 대법원장이 거짓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국민적 비판이 있었단 말입니다. 뭐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좀 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그 파기환송심에 대한 보복 감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이런 식으로 근거 없는 어떤 얘기로 낭설로 이렇게 얘기를 계속 의혹 제기만을 하고 아니면 말고시. 그러면 아니면 말고 한 다음에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그럼 아니면 말고 난 다음에는 책임지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정말 명예가 훼손된 사람들은 이분들인데 그 참 너무나 무책임한 지금 의혹 제기만을 계속하고 있고 근데 그게 단순 뭐 초선 의원의 단순 제기가 아니라 당대표 그다음 법사위원장 이런 사람들까지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걸 그래서 여당의 어떤 정말 지나가는 듯한 얘기가 아닌 정말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헌법기관인 대법원을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에서 대법원 사법부에 대한 흔들기가 좀 도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조희대 대법관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관이 뭐 저는 정치적인 걸 다 떠나서 판사로서에 떠나서 정말 판사로서는 상당히 그 법원 내에서 신망이 굉장히 두터우신 분입니다. 이분이 일례가 대법관 시절에도 대법관 임기 마치고 당시에 코로나로 할 때 코로나가 창궐 해서 퇴임식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가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이분 퇴직하시고도 변호사 개업 안 했습니다. 그냥 명예교수 하시다가 갑자기 또 대법원장에 임명이 돼서 대법원장 역할을 수행을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이런 분이 뭐 누굴 또 만나서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건 너무나 조희대 대법관의 개인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얘기를 한 것은 아닌가, 의혹 제기를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오후에 그 의혹 제기를 한 유튜브에 관련한 그 뭐 기자라는 분도 이거 부승찬 의원이 낚인 것 같다 이런 SNS 글도 올렸어요.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음성 조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음성을 변조해가지고 올렸는데 예? 그럼 누구의 목소리를 변조했냐? 그럼 이건 밝혀야죠. 최소한 부승찬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고 한다면 예? 최소한 누구의 음성으로 된 것을 변조. 그래서 본인인지를 막기 위해서 변조를 했다고 한다면 원본 목소리가 누군지는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밝혀야죠. 부승찬 의원이. 저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밝히지도 못하는 어떤 낭설에 가까운 얘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속 며칠째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 기억에도 국민의당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쪽을 공세를 펴면서 문준용 씨의 이 파슨스 스쿨 그 동창생이라면서 뭔가 녹취록을 뭔가 이 블러 처리된 녹취록을 공개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 다 사기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녹취록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없고 특히나 그게 뭔가 이 블러가 씌워져 있다면 더 그렇겠죠. 여기서 조기현 부위원장님께 반론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총장이 거짓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명백히 아님을 밝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뭐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됩니다. 그대로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뭐 아까 설명드린 정황도 있고 한덕수 전 총리 당연히 부인하겠죠. 저 부인할 것은 당연히 만약에 뭐 이제 사실관계를 차치하고 한덕수 전 총리의 저 부인을 그대로 신뢰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러지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 비상계엄 때 계엄 문건 못 봤다고 했습니다. CCTV 나오니까 인정했습니다. 예. 오랜 동안 고위 관직에 있었고 직전 총리를 했지만 본인의 불리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돼서는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당사자는 당연히 부인할 건이기 때문에 그럴 이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나 조사가 필요하겠죠. 예. 그리고 이게 던진 게 그냥 면책특권 뒤에서 부승찬 의원이 한번 던져서 여론을 한번 어떻게 움직여 보겠다. 저는 그 정도 아니라고 보고요. 오늘 최초 국회 상임위에서 문제 제기했던 서영교 의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직접 언급을 합니다. 정청래 대표도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당사자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국회 차원에서도 이거 그냥 던져놓고 여론용으로 이 여론 조성용으로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압박용이다. 저는 당에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마 추가적으로 국회 차원의 조사라든가 문제 제기가 이어질 거고요. 그 가운데 진위 여부에서 혹시라도 이번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닌 게 밝혀진다면 그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민주당이 다 감당해야 됩니다. 의혹 제기 하신 분들도 그냥 면책특권 뒤에 숨을 수 있는 문제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 자체가 이 시점에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 제기를 한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감내하고 지금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적정 수순에서 던져놓고 뒤에 여론만 보고 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민주당이 대응하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책 책임 안 지잖아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자, 김의겸 의원 지금 어디 갔습니까? 새만금 청장으로 갔어요. 자, 그렇게 해서 가짜뉴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새만금 청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줬지 않습니까? 왜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민주당의 행태를 못 믿느냐 하면 책임 안 지니까 못 믿는 거예요. 저렇게 하다가 아니면 말고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뭐 장관하든지 뭐 하든지 다 해요. 그냥 시켜줘요. 왜? 그동안 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그거에 대한 정치적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짜뉴스가 근절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책임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책임 한번 져보세요.